방송통신대 다니면서 하나 졸업을 하고 네, 졸업을 두 하고 두 번째를 지금 하고 듣고 계시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셨던 게 법학과였고요. 법학과고 지금은 생활체육지도과입니다. 내가 잘하고 오랜 시간을 쏟은 분야에 대해서는 얇은 칠 한 번씩을 계속 더하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분야에 초보일 때는 눈만 감았다 뜨고 책 한 권만 보고 0에서 막 30, 50, 60으로 바바박 실력이 오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 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의 초심자인 상태로 살아가자.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녹록입니다. 가수이자 또 이제 얼마 전에 이 작가로도 이제 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윤덕원님 모시고 음악 작업에 대해서 그리고 일상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상 보통은 어떻게 좀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8시 정도에 일어나서 저희가 학교 가는 걸 본 다음에 피곤하면 좀 더 쉬고요. 아 좋네요, 좋네요. 네. 안 피곤하면 이제 학교 수업 듣고 작업실 가서 밴드 멤버들과 합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식구들이랑 같이 저녁 먹고 운동 갔다가 와서 자죠. 아 이렇게 부끄럽게 말씀하시지? 작업하는 일상이라는 거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기타 좀 치는 거죠. 아니 이게 기타 좀 치는 거죠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일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예, 거고. 근데 생각보다 그냥 기타 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왜 막 연주하면서 녹음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없이 그냥 기타 좀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 근데 그러다가 뭔가가 생각나기도 하는 거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제일 생각 많이 날 때는 출퇴근할 때, 네, 차 안에서, 네, 대중교통 안에서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쨌든 일상들은 내 나름의 루틴과 이 흐름에 맞춰서 계속 음악들을 잠깐 떠올리기도 하고. 밋밋하죠. 너무 부끄러워하시는데. 네, 밋밋한데 밋밋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밋밋하고 별거 없을 때 좀 회복되는 느낌이 들고 내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어떤 그 흐름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부분의 좀 특별해 보이는 순간들은 뭔가 약간 좀 쥐어짜져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공연 때문에 하루 종일 뭐 비워야 되고 방송 때문에 뭐 급하게 아침부터 나가야 된다던가 뭔가 메이크업 앞에 몸을 맡기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좀 무리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외부의 공연이 아니라 저희가 준비해서 하는 공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 리듬대로 가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가 좋죠. 인디 밴드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직접 농사도 짓고 농사지은 농산물을 이제 판매도 하고 장터도 나가야 네,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 가공식품에서 이제 약간 음식도 좀 만들어서 파는 가게도 하고 이걸 동시에 하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일을 그런데 지금 20년. 그죠. 밴드 결성은 이제 20년쯤 된 것 같고 저희 일로서 한 지도 15년 이상 지났죠. 처음에 막 시작했을 때 그 감각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에 이르렀을 때의 감각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참 많이 변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테고 네. 한편으로는 변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있네라고 느낄 수도 있을 테고요. 어떠세요 그 실감은? 일단 그 사회적 지위와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엔 참 되게 힘들었고 지금은 힘들진 않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악을 이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의 심정으로 본다면은 예전에는 이제 그 만든 거를 그냥 들고 가서 문 두드리는 심정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가게를 좀 오래 운영했다 정도의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문 판매하지 않아도 잘 가꾸고 좀 알리고 해서 손님이 찾아오는 쪽으로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하지만 재미있는 건 창작자로서는 그렇게 대단히 뭔가 질적인 변화가 있었나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더 나아졌다는 생각을 크게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네. 되게 많이 질감이 달라졌다는 생각하면서 저는 그 앨범들 따라서 듣고 있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업자의 부분이죠. 아 순수한 창작자로서의 어떤 번뜩임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뭐랄까 이 루틴에 능숙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안정감 이런 것이지 농사 짓는 사람 마인드로 봤을 때는 여전히 주변 환경과 자연 변화에 취약한 항상 초조해하는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아니 밭을 잘 지키고 있다는 뜻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정말. 아, 비가 와야죠. 네, 비가 오고 이제 네, 날씨가 좋아야지. 밴드를 하고 싶다,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하니 생각 자체, 그 열망이 있었던 시절의 그 20대의 그 어린, 그 젊은 이 윤덕원은 어떤 마음으로 그 음악을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때로는 실력과는 관계없이 어떤 행위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동아리를 하면서 자작곡을 만들었는데 그 자작곡으로 공연도 해보고 내가 만든 노래를 다 같이 우리가 연주를 하고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부르네. 이런 경험이 저에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노래 만들어서 발표하고 막 친구들만 부르지 말고 그냥 남들에게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게 인디스러운 거죠. 전업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계속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를테면 그 출구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발을 뺄 때 못 빼서 계속 하고 있는 거라는 네, 취미와 이런 것들의 경계에서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데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 보니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음악을 하는 즐거움, 그 열망, 그것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게 된 것이었고 그것들을 나누는 기쁨을 느끼면서 내가 그 기쁨 때문에 이제 이 음악을 계속.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쁨 자체는 여전히 변치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만든 것을 누가 즐긴다는 것이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인 거죠. 내가 의미 없는 것을 만들지 않았어라는 생각을 하는 게 큰 것 같아요. 사실 자기 만족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좋은 걸 만들었는데 남은 안 들려줬어라고 하면 그렇게 썩 되게 기쁘진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브로콜리 너마저가 다루고 있는 음악들의 대부분은 이 고리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너와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순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크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기는 하네요, 진짜. 의외로 또 각 개인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막 글 쓴 얘기도 하고 음악 얘기도 하다 보면 너무 신기한 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개인이 없더라고요. 네. 이를테면 저 일집이 보편적인 노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값이 딴 얘기인데 2008년에 나왔어요. 2008년 연말에 나왔는데 그해 가을에 어떤 앨범이 나왔냐면 가장 보통의 존재가 나왔어요. 아, 그렇죠. 저 그 생각했어요. 언니의 맞아. 이별간에. 심지어 그 가장 보통의 존재 발매 기념 공연 오프닝을 저희가 했어요. 네. 그 앨범 제목을 듣는 순간 전 큰 충격에 빠졌죠. 우리는 보편적인 노래 앨범 준비하고 녹음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시점 가장 핫하고 영향력 있는 밴드가 가장 보통의 존재를 내다니. 심지어 여기는 가장인데 우린 그냥 보편적인 노래고. 아, 이거 어떡하지? 사람들이 이거 약간 뭐 영향받아서 한 거 아니냐고 하면 어떡하지? 나 전혀 몰랐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노래 들어보니까 완전 다르더라고요. 아, 그렇죠. 왜냐면 가장 보통의 존재는 보통의 존재라고 하지만 전혀 보통이 아니야. 그렇죠. 예, 보통의 가장을 붙이는 자체가 그렇죠. 예, 나는 보통이 아니어야 하는데 보통인 거잖아요. 예. 근데 그에 비한 보편적인 노래는 그게 누군지, 노래 부르는 사람인지 아닌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도 모르고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그것도 모르고 정말 그 흔적만 남아서 무슨 화석 마냥 다 사라지고 뼈대만 남아서 남아 있는 것이 이제 나중에 보고 이건 조개인가? 약간 이렇게 하는. 근데 제가 추구했던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나의 얘기해서 나의 감정을 과잉해서 막 더 표현하고 이게 아니라 다 돌고 남아낸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어떤 언어의 조각들. 진짜 가볍지만 그렇기 때문에 잘 퍼지지만 또 딱 봤을 때 그 노래나 말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경험과 생각과 감정으로 이것은 공룡이었을까? 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식으로 잘 붙이게 되고 또 거기서 이야기를 퍼져나갈 수 있는 일종의 그 씨앗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첫 앨범의 첫 타이틀이 그거니까 어떤 그런 요소들이 그
전반적으로 노래 다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보편적인 노래가 되고 싶어하는. 저한테는 그래서 그게 듣는 사람들을 참 잘 초대를 참 잘하는 이 이야기 너도 알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약간 허거의 약간 푸주 같은 거잖아요. 약간 국물을 잘 빨아들여서 실제로는 되게 말라 있고 가볍지만 쫙쫙 빨아들이는 그 오세요 할 수 있는. 네, 그 정말 작고 가볍지만 그 속에 많은 국물을 품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 네. 브로콜리 너마저가 말하자면 그 음악을 듣는 순간 나 이 노래에 분명히 어떤 추억이 있어. 나는 뭐 앵콜 요청 금지에서 너무 추억이 있어. 유자차에 대해서 추억이 있어. 이 순간의 감각들을 가질 수 있는 뮤지션이 얼마나 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많죠. 아예 무슨 말씀이 진짜 없어요. 어떤 하나의 음악이 하나의 멜로디가 하나의 가사가 사람들에게 맞아 나 이 순간 이 음악을 누군가와 함께 듣던 순간이 있었는데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음악이라는 점에서 저도 의식을 못하고 있다가 완전 슈퍼밴드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와 저희 미래 음악의 작품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약간 이것도 또 화석 비유인데 두터운 지층 하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큰 분화가 있어서 전 지구적으로 화산재가 한번 팍 덮이면은 얇은 층이 되게 넓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어딜 가나 그 지층이 있다, 그 층이 있다 하지만 그것도 너무 얇으면 티가 안 날 거잖아요. 저는 어떤 특정 지역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존재하는 지층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한 시대와 더불어서 네, 물론 그게 엄청 그 범위적으로 넓지 않을 수 있는데 약간 그 단위가 충분히 인식할 만큼 있는 지층으로서 브로콜리 너마저는 어떤 한 세대의 어떤 그 인디 음악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동하고 성장하고 터져오르던 바로 그 시절의 어떤 시절을 너무나 대표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대표성을 이어오고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 뭐랄까 사라지지 않는 방식으로 빛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여전히 그건 너무나 빛나고 있으니까. 빛이 좀 작아도 노출 오래 열어놓고 있으면 그 잡히잖아요. 네. 여전히 지금 함께 하고 있으니까 뭐 그거는 계속 앞으로 하는 그 브로콜리 너마저 음악과 함께 그 빛은 계속될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뭐 그래봤자 앞으로 30년 정도겠습니다. 네. 이게 약간 지층이 되려면 300년은 가야 되는. 그렇죠. 예.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계속해왔던 음악 활동들 그리고 내가 냈던 그 음악들이 내 삶의 어느 장면하고 포개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음악 내 삶의 어느 한 순간하고 참 가까운 음악이야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저희 노래 중에 저희 노래가 저에게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럴 수가. 생각보다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되게 만약 사진처럼 모든 걸 기억한다 그러면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도 되게 많을 거잖아요. 좋은 것만 기억이 나면 참 좋을 수도 있는데 해보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것만 지우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대체로 지우는 스타일에 가까운 것 같긴 해요. 너무 마음에 담지 않고 그냥 다 흘려보내는 편인 것 같아서 특히 또 저희 노래들은 또 이제 많은 시간을 두고 계속 활동을 해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덮어쓰기가 많이 돼가지고 어떤 기억들이 덮어쓰기가 많이 되긴 한 것 같아요. 그 외장하드처럼 덮어쓰기가 되면 앞에 게 지워지잖아요. 그렇지만 기억나는 몇 가지 순간들이 있죠. 이를테면 유자차 노래를 만들 때 학교 앞 카페에서 대학생 때 이제 죽치고 있던 그 핫초코를 시키고 죽치고 있던 그런 시절이 떠올리기도 하고요. 이제 핫초코를 먹으면서 유자차 노래를 만들었었거든요. 죽치고 있어야 되는데 핫초코 다 떨어지니까 빛이 된 그 물을 좀 마시려고 따르다가 내가 유자차를 시켰으면 한 번 더 부으면 세상에 그게 그렇게 온 거구나. 그럴 듯 할 텐데 핫초코를 시켰더니만 우유 설거지 물이 됐네 이러면서 이제 약간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썼던 게 유자차인데 그런 창작과 관련된 순간들은 그래도 기억에 남아있다. 그렇죠. 근데 만들고 난 뒤에는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걔는 그대로 있고 이제 그거를 그 공연 때나 그 상황에 맞춰서 좀 더
이어줄 수 있는 뭐 이야기라든가 맥락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던 적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노래 써놓고 계속 불렀던 것들이 자식 같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자식이라는 게 이제 제가 생명을 부여하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리고 내가 노래를 계속 불러서 알려야 되니까 내가 키우는 것 같은 면도 있지만 어느 순간 되면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 커져서 알아서 커지고 때로는 내가 그 친구한테 의지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 노래와의 추억하면 아 그때는 뭘 했었지 그때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왜냐면 자녀가 어떤 의미예요? 아 중요한 의미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와 함께했던 에피소드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시인들이 시를 쓰는 감각하고 조금 비슷하기도 하네요. 이게 시인들 같은 경우에도 시를 쓰고 나면 약간 대면대면해지거든요. 쓰고 나면 이제 얘는 이미 나한테 떨어져 나왔고 약간 어색한 사이가 살짝 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맞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닌 건 아니고 예. 아까 일상 얘기하면서 공부한다고 하셨는데 그죠?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 방송통신대 다니면서 하나 졸업을 하고 그죠? 네, 졸업을 두 하고 번째 두 번째를 지금 하고 듣고 계시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셨던 게 법학과였고요. 법학과고 지금은 생활체육지도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걸까요? 이제 저 약간 음악은 좀 오래 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나름의 방법론도 있고 제가 노래를 엄청 잘하는 가수냐 이건 아닐 수 있지만 그냥 음악 잘하고 밴드 활동을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뭐랄까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내가 잘하고 제일 오랜 시간을 쏟은 분야에 대해서는 아 좀 더 잘하고 싶다. 달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후에는 그 달인이 되고 싶다, 더 오래 하고 싶다, 더 잘하고 싶다 하는 것이 그 얇은 칠 한 번씩을 계속 더 하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분야에 초보일 때는 눈만 감았다 뜨고 책 한 권만 보고 몇 달 배우고 실습해보는 것만으로도 0에서 막 30, 50, 60으로 바바박 실력이 오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 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 그것으로는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대단히 많은 또 다른 어떤 것들의 초심자인 상태로 살아가자. 내가 열심히 하는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높은 경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는 동시에 주변에 곁눈질하면서 초심자로서의 즐거움도 느끼면 좋지 않나? 학습자로서.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제가 대충은 공부를 잘 못해서 좀 누가 시켜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등록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좀 배워보자라는 생각으로 장르도 가리지 않고 사실 공부하고 싶은 범주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보통은 나 새로 뭐 공부할래 그러면 어학을 공부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고 쓸모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꼭 배워보고 싶었던 분야 예술 같은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경우들도 제법 있는데 예체능 공부 많이 배우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법학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지 싶은 방향성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선택한 거예요? 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를 아 카탈로그 보고 고르는 거구나. 홈페이지 오면 그 과가 쫙 있고 이제 설명들이 있어요. 유용한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걸로 라이센스를 따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장르가 되는 것 같아요. 라이센스를 딸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되게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법학 라이센스를 따면 그거는 너무 공부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생활체육지도가도 라이센스 따는 게 다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딸 생각을 하면 못 다닐 것 같아요. 네. 그냥 영인 저를 60점만큼 채우는 거죠. 네. 그 분야에서. 내가 이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혹은 나에게 생겨난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를테면 뭐 법학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들여다볼 때 약간 눈빛이 달라지게 된다거나 그럴 수 있죠. 예. 생활체육 지도를 했기 때문에 뭐 주변 사람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모습들이나 이런 걸 볼 때도 좀 다르게 보이는 게 있다거나 우리 근육이 움직일 때 액틴과 마이오신 결합이 해서 근육이 이제 당겨진단 말이에요. 그 액틴 마이오신 결합이 있는데 수육을 삶을 때 오래 삶아서 액틴과 마이오신 간의 결합이 풀리면 부드러워진다. 아무 쓸모가 없지만 너무 재밌는 배경. 네. 그렇게 조금 더 다른 분야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말하자면 삶의 해상도가 높아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분야가 변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 점에서는 진짜 성실함이다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해야 되는 강제를 두면 우리를 둘러싼 쓰레기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 눈과 귀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긴 해요. 내가 원치 않아도 거기에 시간을 뺏기고 눈을 뺏기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액틴 마요신 결합이라도 좀 공부하면서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생활체육 지도과 이거 전공하고 있는 저 거? 지금 두 학기째고요. 두 학기째. 네. 편입이니까 이제 두 학기 더 남았죠. 두 학기 더 남았다. 네. 그럼 혹시 나중에 하나 더 하시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또 그때 카탈로그를 펼쳐보시면 그렇죠. 카탈로그를 펼쳐보고 이제 무엇을 한번 해볼까. 네. 저는 이 감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하는 영역은 네. 오랫동안 해온 일이기 때문에 변화가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고 나를 바꾸는 일이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니까 그렇죠. 길게 봐야 하는 일이고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하고 있는 다른 공부들은 나를 리프레시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성장의 동력을 얻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사실 중년 이후의 인간들이 자기가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이 알고 있는 마냥 메타인지가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했다고 뭘 많이 안다고 조금 기술 바뀌고 이런 것들이 바뀌고 하면 또다시 이제 몰라서 얘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이제 내가 막 일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해서 많이 아는 것 마냥 뭐가 있는 것 마냥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오만한 거죠 사실. 네. 그런 의미에서도 또 나를 새롭게 뭐 갈고 닦을 수 있는 예민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겠네요. 근데 이것도 약간 생각해보니까 열심히 대충이네요. 진짜 대충 하긴 해요. 과제 내는 것도 처음에는 와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나 그래도 어쨌든 4년제 졸업하고 그래도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너무 허술하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나의 처한 상황에 맞춰서 숙제도 내고 시험도 틀리는 약간 그런 사람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열심히 꾸준하게 하지만 또 너무 네. 무리하지 않고 하지만 과제는 내야 된다. 할 건 또 해야 되고. 네. 과제를 내면 점수를 줄 수 있지만 과제를 내지 않으면 점수를 줄 수 없다. 그건 너무 맞는 그 조교 선생님께서 맞는 말씀입니다. 몇 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또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네네. 싱어게인에 나가가지고 또 이제 한번 또 멋진 모습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거기서도 이제 많은 말들이 다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게 나올 이건 강단이 진짜 있는 것이다. 경연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음악의 색하고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경연에 어울리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나를 던져보고 싸워보고 그 경력이 있는데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너무 인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그거 할 때 좀 아쉬움도 많았어요. 왜냐면 준비를 많이 못했기도 하고 전날 막 급하게 해가지고 막 밤새고 막 이러고 약간 정신 없던 것도 있었고 뭔가 좀 더 나를 준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내가 이걸 잘했구나 생각한 것은 그게 번호 있잖아요, 그렇죠? 번호 있고 나는 무슨 가수다라고 쓰잖아요. 맞아. 번호는 까먹었는데 그건 기억해요. 초식동물 가수다. 아 초식동물 가수다. 예. 맞아.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잘 쓴 것 같아요. 자신을 재정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누가 누구랑 비교를 해서 더 잘하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제가 자신을 재정의해서 가져갔던 초식동물이라는 말이 더 회자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 제가 계획한 것들을 달성했다. 라는 점에서는 괜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고요. 근데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되게 딴 생각인데 시인들을 모아다가 시어게인을 한번 해서 얼굴 가리고 뭐야? 얼굴 가리고 뭐 저런 시를 저 선생님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난 녹했는데 몇 억엔 딱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 떨어질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진짜. 안 나가야지 절대. 심사위원 누가 하지? 너무 웃기네. 세상에. 네. 제 닉네임이요? 네. 어떻게 뭐 하지? 나는 아이돌 가수다. 아 세상에. 아이돌 시인이다. 이게 나는 아이돌 시인이다. 너무 무섭다 진짜. 40대가 되어서 하게 될 말. 난 아이돌 시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이게 나갔다는 것 자체가 진짜 생각만 해도 정말 등골이 막 그냥. 그러고 가면 또 방송에서 또 막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러면서 되게 압박을 넣는다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뭔가를 잡아가지고. 그죠. 저는 결승에 오은신이 나가 있을게 그려져. 오은신이 결승에 나가서 심사를 보고 있겠지. 심사를 보고 있지. 원로를 코앞에 두고 있으니. 심사를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약간 매서운데 중간에 눈물 흘리는 심사위원으로서 잘 봤습니다. 덕원님이 내 이 삶에서 내 이 중심을 지키는 일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손 놓지도 않는 이 뭔가 중용을 유지하는 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어때요? 인간 관계에서도 좀 그렇게 하시는 편일까요? 표정이 참 어려워지시는데. 인간관계가 많이 없어서 제가 아, 중용을 지키기 위해선 관계가 많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그 어울리는 거를 그렇게 또 엄청 좋아하진 않고 느낌 많이 막 사람 만나면 좀 기빨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그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저의 그 계획이 항상 있진 않아요. 네, 있진 않고 대신에 이제 그 한 팀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각이 좀 있고 어쨌든 저 밴드도 계속 하고 있고 어떤 작업이든 어떤 일이든 하면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굶고 있지는 않은지 근무 여건이 나쁘진 않은지 우리의 분배 구조는 이제 정의 합당한지 아, 그러니까 뭐 이거 인쇄를 보내며 그런 꼭지에서도 그런 이야기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사실 인쇄는 좀 항상 부족하죠. 근데 저는 이러한 태도 또한 어떤 의미에선 중심을 잘 지키는 태도라는 면에서는 분명히 통하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 그렇죠. 네. 우리가 재생산을 하고 계속 살아가는 어떤 구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생기는 어떤 그 공간들이 있는 것 같고 그 공간들을 이제 좋은 사람들에게 내줄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말하자면 이 중심을 지키는 한편으로 또 새로운 영역들을 내가 이것저것 발을 뻗쳐보기도 하고 참 절묘한 밸런스 감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쪽 발 이렇게 해놓고 한쪽 발로 이렇게 계속 이제 실패하지 않을 돌다리를 다음 돌다리를 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 돌까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또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딛는 발걸음이 안정적인 돌인지 내가 가도 괜찮은 돌인지 이 돌의 끝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발을 계속 뻗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점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제일 안전한데 가만히 안 있고 발을 계속 뻗을까 말까 하면서 어쨌든 뻗어보고 어쨌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누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되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기도 한데 앞으로의 윤덕원이 네. 앞으로의 브로콜리 너마저가 뻗어보고 싶은 혹은 뻗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분야가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솔직히 없는데요. 아직 네, 왜냐하면 팀을 전 새로운 거 할 생각은 별로 없고요. 팀의 수명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게 물리적인 수명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그 창작물 자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걸 운용하고 실제로 퍼포먼스를 할 사람이 이제 개인적인 문제들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통 제일 약한 것부터 해서 몇 가지가 중첩되는 순간 이제 변화가 있고 그것들을 지속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를 수가 있겠죠. 아마 저희의 수명도 아마 대략적으로는 있을 것이고 그럼 저희 어떤 체력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뭐 다른 좀 환경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최대한 오래까지 굴러가게 하는 게 저는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뭐를 더 하기 위해서 저는 뭘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네, 제가 부족한 것들은 좀 채우고 이렇게 해서 마치 도시락에 반찬과 밥이 있으면 밥만 남거나 반찬만 남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최대한 먹을 수 있게. 삶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리고 삶이 참 녹록지 않다고 여겨질 때 나를 녹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커피랑 토스트. 커피와 토스트 요거면 돼요? 저는 약간 식빵으로 토스트 많이 해먹는데 네. 그래서 저 집에 항상 냉동실에 식빵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에어프라이어 쓰는데 거기 바로 넣어서 언 상태로 한 5분 정도 구워서 겉이 바삭해지면 거기다 버터를 그 네모나게 일회용 포장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세로로 잘라서 그 두 장을 이렇게 딱딱 한 다음에 여기를 반으로 접어서 네, 버터가 녹기 전에 바삭한 토스트를 먹으면서 차갑고
섞고 덩어리진 마치 앙버터 같은 네네. 그 버터를 싹 같이 지금 침 고임 지금. 가염 버터로 드셔야 되고 네네네. 커피는 저는 집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으니까 해서 이제 착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착착착 해서 에스프레소 딱 뽑아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그 제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구하기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몸에 반응이 올 수 있는 거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먹는 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촉감과 맛과 이런 것을 내가 다 아는 맛이고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고 약간 이런 것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녹록하게 만들 너무너무 좋은 조합. 그 커피와 토스트 한번 꼭 챙겨 보시고요. 황인찬의 녹록 2부 이제 진짜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윤덕원 작가님과도 이제 진짜 아쉽지만 이제 이별을 해야 될 시간이 네. 되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래도 저는 이야기 너무 많이 나누어서 참 즐거웠는데. 네, 저도 즐거웠는데 이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되게 이제 잠시 이제 오늘 마무리도 아니고 이별이라고 하시니까 언어를 허투루 쓰시는 분이 아닌데 이별이란 말을 하니까 하지만 이별이 있어야 다시 만남이 또 있는 거니까 제가 네. 다음에 또 다시 또 꼭 모시는 것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네, 보내는 게 아쉬워서 또 마음이 이별이 되는 것이다. 네. 헤아려 주시고요. 저는 보통 이럴 때 시간을 마무리하고 네, 마무리하는 시간 함께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윤덕원 작가님의 이 책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 많이 아껴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브로콜리 너마저 말씀드리지 않아도 계속 사랑하실 거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당연히 그럴 테고요.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을 녹록하게 풀어드리는 녹록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녹록을 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